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시작할게요. 처음 기초단위 개념. 지난 시간에 제가 정리 복습해 오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습 다 해 오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원소주기율표와 원자량, 분자량 순서대로 이렇게 화학적인 오늘까지는 좀 단위를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무리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시 복습 개념으로 그래서 원소주기율표는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원자량 11개만 외우시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까지 외우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소는 얼마라 그랬죠? 1이고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나트륨 23, 마그네슘 24, 인 31, 항 32, 염소 35.5, 칼륨 39, 칼슘 40. 다 외워오셨네요.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봐두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원자마다 원소마다 이제 원소 주기율표를 보고 원자량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원자량은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수소 원자를 떼가지고 이렇게 양을 재면은 1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소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탄소는 몇 배 무겁냐. 그래서 탄소는 12배 무거운 거고 질소는 14배 무거운 거고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수소가 1이었을 때 1g이었을 때 탄소가 12배니까 12g이 되는 거잖아요.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단위가 없는 수 무슨 수? 무차원수. 지난 시간에 했었던 무차원수 다시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무차원수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물질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원자와 원자를 결합해서 분자를 형성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분자량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산성물질 중에서 산물질 중에서 염산 조금 이따 읽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뒤에 있는 화학식 읽는 방법은 염소잖아요. 그쵸? 소자 빼고 원래는 염화수소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기체 상태인 경우에는 염화수소라고 읽고 그 다음에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 산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염산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H2SO4 얘는 이 뒤에 있는 게 황산이온이에요. 그래서 읽으실 때는 황산이온, 수소 뭐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물에 들어갔을 때에 수소이온을 내고 있으면 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읽으실 때는 그냥 대표적인 황산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HNO3 그러면 네, 질소니까 질산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H3PO4 얘는 인산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NaOH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CA, CO3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등등등 많겠지만 이런 것들처럼 지금 보시면 각각의 처음에 보시는 염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 하나와 염소 원자 하나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화합물을 형성을 했잖아요. 이 화합물들을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각각의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을 하죠.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서 원자량의 합 그럼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원자량이라는 것은 단위가 없는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무차원수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을 한 분자량 같은 경우에도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분자량도 단위가 없는 무슨 수예요? 원래는 무차원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계산을 해볼까요? 염산이라고 하면은 수소가 원자량이 1, 염소가 35.5 그러면 36.5가 되겠죠. 황산 보시면 수소가 1자리가 2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1자리가 2개 황이 얼마죠? 32 산소가 얼마죠? 16자리가 4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계산하시면 98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질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1, 질소가 14,
산소가 16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럼 48에다 63 그 다음에 인산 같은 경우에는 인산 그러면 수소이온 일자리가 3개 있고 인이 31에다가 산소가 16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지? 98? 사칙 연산. 자, 34에다가 16 4개 하면 64잖아요. 그쵸? 그러면 98? 99예요? 3, 31, 99구나. 1이라서 31. 맞아요? 사칙 연산 하지 않기. 이거는 안 외워도 되니까. 나트륨 23. 제가 조금 이따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할게요. 계산하면 40. 칼슘 보시면 칼슘이 얼마죠? 40 더하기 16 더하기 1자리가 2개 있잖아요. 그쵸? 보시면은 O랑 H는 원자량의 합이니까 16 더하기 1자리가 총 2개 있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74 나오거든요. 다른 것들은 줄줄 나오는데 왜 이것만 안 나오냐? 다른 것들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분자량을 거의 암기가 되죠. 계속 쓰다 보면은 얘는 잘 안 나오는 거라. 칼슘은 얼마죠? 40, 탄소는 12, 산소가 16짜리가 3개 계산하면 1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원자량의 합으로 분자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원자량도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이기 때문에 분자량도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31에다가 3 더하고 34 32 더하면 4, 2, 2, 8 맞잖아요. 98 됐죠? 그렇게 해서 분자량까지 계산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공부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수질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물에 이런 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런 물질이 오염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염산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 양을 따질 때에는 36.5 들어가 있어요 라고 단위를 붙이지 않는 무차원수 같은 경우에는 양을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램을 붙일 것인지 킬로그램을 붙일 것인지 미리그램을 붙일 것인지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분자량에다가 미리그램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분자량에다가 킬로그램을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통용돼서 쓰는 식이죠. 그래서 만약에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인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램 분자량이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게 그램 분자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램 분자량은 분자량에다 뭐를 붙인 값? 그램을 붙인 값. 미리그램 분자량은 분자량에 뭐 붙인 값? 미리그램을 붙인 값. 킬로그램 분자량은 분자량에 뭘 붙인 값? 킬로그램을 붙인 값.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쉬우시죠? 여기까지는? 그쵸? ABCD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하시기 전에 ABCD 배우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머릿속으로 마지막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쉬운 내용이라도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제가 염산의 그램 분자량을 물어봤어요. 염산의 그램 분자량 그러면 36.5 그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염산의 미리그램 분자량 그럼 36.5 미리그램이 될 것이고 킬로그램 분자량은 36.5 킬로그램이 될 것이고 CaCO3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 읽으실 때 아까 하다 말았는데 뒤에 있는 CO3가 탄산이온이거든요. 그래서 탄산, 칼슘 이렇게 읽으시는 거고 이 옆에 있는 NaOH, CaOH 이런 것들은 이 뒤에 있는 OH 이름이 수산화예요. 그쵸? 그래서 화학식 읽으실 때 수산화, 나트륨 2개가 있건 3개가 있건 상관없이 얘는 수산화, 칼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KOH 그러면 수산화, 칼륨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식 명명하는 방법 알아두시고 그러면 각각의 그램 분자량, 미리그램 분자량, 킬로그램 분자량을 아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드릴 거냐면 몰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몰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 그러면 화학 시간에 뭐 6.023 곱하기 10의 23개 입자의 수를 의미한다 라고 배우시겠지만 그거는 환경공학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6.023이건 뭐 8.023이건 우리는 몰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알아두실 때 입자의 수로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이 지금부터는 몰을 몰 이렇게 쓰고 얘는 MOL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MOLE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얘와 얘의 차이는 뭘 쓰든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